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외국인이 사는 이유. 바로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물산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 액침 냉각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네,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잡아먹는 전력 잡아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침전시켜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공냉식 냉각 방식보다 최대 30%에서 한 80%까지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바로 액침 냉각 방식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는 SK텔레콤과 그리고 GS칼텍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인텔도 액침 냉각 방식에 지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액침 냉각 방식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면서 액침 냉각 방식 대장주인 GST가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전기식 칠러를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GST랑 뭐 KN솔이랑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 수혜주라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GS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KN솔이나 유니셈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방식은 향후에 우리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액침 냉각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1월 30일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은 계속 들어오다가 한 3, 4일 정도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 흐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삼성물산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일단 먼저 올랐던 이유가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저PBR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그 조정 기회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PBR 대장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액침 냉각 관련해서 삼성물산 말고 혹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GST랑 KN솔이랑 유니셈 모두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GST랑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살아날 경우에는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KN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드라이룸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두 세 종목 모두 어느 하나 놓칠 것 없는 좋은 종목이다. GST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KN솔이나 유니셈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T, KN솔, 유니셈 모두 주목해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물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KB금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 기아를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삼성물산이에요. 어. 삼성물산인데 일단 그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국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가장 큰 그런 자금력이 있고 또 그런 수익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도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꾸준하게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삼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많은 고생을 해서 실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만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겠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룹사 차원의 그룹사 차원의 주가 관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기존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년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삼성물산도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역시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액침냉각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자, 종목은 역시 그냥 삼성물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액침냉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다시 액침냉각이라는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또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액침냉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